우쩌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추가적으로 어떤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문법 체계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법 체계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나오면 제가 소개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에 관련된 어법인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자, 여러분이 얘기해 봅시다. 1번 절, 그렇지. 2번 동사, 3번 동사, 4번 동사, 5번 동사, 6번 동사. 야, 1번 빼고 다 동사 관련 어법이야. 1번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절 관련 어법. 자,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구문 분석을 하는데 정확히는 앞문장을, 그렇죠. 이렇게 앞뒤 끊고 여기를 먼저 구문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부분을 한번 볼 건데 something inside, 안쪽에 있는 무언가, 여기 주어져.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told, 말해주었습니다. me, 나에게. 끝이에요. 됐어요? 나에게로 했겠죠, 지금. 나를 말해줬다가 아니잖아. 나에게 말해준 거잖아. 그럼 뭡니까? 간접 목적어죠. 그럼 간접 목적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직접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이 대 앞에 직접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 그렇지. 좋아요. 자,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명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대시 이끄는 이 덩어리가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명사절. 됐어요? 명사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명사절이 필요한데 그럼 뒷부분이 완전이냐 뒷부분이 불완전이냐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질 텐데요. 자, 결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뒷부분이 불완전하면은 요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겠죠. 명사. 그쵸? 그래서 뒷부분이 불완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그냥 결론만 말해줄게요. 바로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what. 왜냐하면 what이 명사절을 만드니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뒷부분이 완전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접속사 대시입니다. 됐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됐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만 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뒷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에 that을 쓰면 되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에 what을 쓰면 된다. 됐어? 이런 문제인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사실 좀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은 요 문제 먼저 풀고요.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By new someone have discovered my escap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가 지금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요. 여기 좀 살짝 지울게요. 안 보여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by now였구나. 미안하다. new라고 봤어요. 쏘리. 자, by now는 지금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냥 수식어예요. 수식어. 이렇게 묶여서. 그럼 여기 someone이 주어고요. had discovered 동사고요. my escape가 목적어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탈출을 알아챘다, 발견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뒷부분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그렇기 때문에 뭘 쓴다? 접속사 that을 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에서 1번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접속사 that이라는 녀석 있죠. 접속사 that. 이 접속사 that은요. 당연히 접속사니까 뒤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 이 덩어리가 명사절의 역할을 했죠.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문장에서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요. 덩어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오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배운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할래나?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3가지나 알려줬어요. 해석하는 거. 기억나요 혹시? 잘 기억났나?
자,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 됐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접속사 that을 해석할 때는. 그러면 이 문장을 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봐요. 어떻게 하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말해줬어. 뭐라고? 네모괄호라고. 됐어? 라고. 그러니까 이 that의 해석이 뭐예요? 라고야, 라고. 됐어? 해볼까요? 지금쯤 누군가가 나의 탈출을 발견했을 거라고 나에게 말해줬다. 되니? 됐죠? 다르게 한번 해석해볼까? 뭐뭐라는 것을 해석해볼까? 지금쯤 누군가가 나의 탈출을 발견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줬다. 뭐뭐라는 것을 목적어니까 을을 붙였죠. 자, 이걸로 한번 해석해볼까? 뭐뭐라는 사실? 지금쯤 누군가가 나의 탈출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됐어요? 어떤 걸로 해석해도 다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that이라는 접속사 that은 어떻게 한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거, 뭐뭐라는 사실.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덩어리가 명사절이다. 명사절. 그렇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오는데 특히나 많이 오는 자리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게 목적어 자리. 지금도 목적어 자리에 맞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완수, 불, 명 이거에 따르면 덩어리가 명사이기 때문에 덩어리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렇죠?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그래서 앞부분은 불완전한데 뒷부분은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앞부분은 불완전, 뒤에는 완전. 보이시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내가 요거 지금 설명 한번 다시 하고요. 내가 문제 하나 보여줄게요. 그거 여러분한테 풀게 할 겁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what을 볼게요. what. 이 what은 또 설명이 좀 있어갖고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 위에 지워도 돼? 다 썼어요? 지울게요. 자, 이 what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 대명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계 대명사 what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관계 대명사. 자, 사실 여러분이 대부분 문법 시간에 만약에 좀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자, 이름에 명사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이 덩어리가 무슨 절인가?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명사절이에요. 방금 전에 봤던 접속사 that과 똑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알려드렸었어요. 이 what이라는 게 관계 대명사든 의문 대명사든 뭐든 간에 what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what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것만 기억해도요. 여러분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what절은 뭐라? 무조건 명사절이다. 알겠지? what이 뭐로 쓰이든 간에. 자, 다시. 그리고 덩어리가 명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앞부분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what을 기준으로는요, 앞뒤가 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what이라는 녀석은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어때요? 아까 접속사 that이랑 해석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아까 접속사 that도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죠? 근데 관계대명사 what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석으로 구별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해석이 똑같잖아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that이나 what에 밑줄 쳐져 있으면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앞뒤 문장을 구문 분석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석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what에 대한 거는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동사 관련 어법을 풀기 전에요. 제가 문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퀴즈예요. 퀴즈. 한번 맞춰봅시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너무 느려갖고 이거 잠깐만. 어디 있지? 잠시만요. 내가 여기 따로 저장해둔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자,
문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잘 풀 수 있나? 자, 요 문제거든요.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드릴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여기? 지울게요. 왜 눈빛 교환하고 혼자 생각해봐. 혼자 한 명씩 물어볼 거예요. 한 명씩. 이유도 물어보세요. 응? 이유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 정답을 한번 쫙 들어보고 이유는 나중에. 이유가 중요하죠. 이거 찍어서 맞추면 50% 확률인데 뭐. 응? 자, 10초 남았어요. 10초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이게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요.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네, 딱 1분 지났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뒷자리부터 물어봐야지. 소희야, 뭐가 맞는 것 같아? 둘 중에? what? 소희는 what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현아는? 현아도 what. 자, 그 다음에 나리는 뭐가 맞는 것 같아? what이요? 윤서는? 본인 생각을 얘기하세요. what이요? 민승이는? what? what이 압도적이네. 서연이는? 그럼 또 이럴 때 또 이제 지한이가 꼭 역배로 한단 말이야. 맛이요. 아니네? 본인은? 그래? 얘는? 전원다? 와,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다 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이거? 한 명도 없어? 자, 여기서 소신발언. 나는 대세 한 표 하겠다. 바꿀 기회 드릴게요. 이게 혹시 대세에 따른 거라면 대세에 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전부 다 왓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 대? 이러면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자, 바꿀 기회 드릴게요. 없어요? 민승이? 민승이 대. 좋아. 자, 민승이 대수로 바꾸고요. 자, 또 없어요? 이거 남자 대 여자 싸움인가요? 야, 이거 몇 대 몇이야? 민승아 혼자 외로운 싸움을. 또 바꾸실 분 없어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유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건지. 오케이, 알겠어요. 자, 서연이. 뭐야? 이런 철새 같은. 네? 없어요? 없어?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감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중에 답은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오, 대단한데요. 자, 답을 발표하기 전에 이유를 먼저 들어봅시다. 이유를요. 이유는 뭐든 좋습니다.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 말해도 되고요. 솔직히 모르는데 그냥 찍었다 해도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자, 그럼 순서대로 다시 가볼까? 소희야, 왜 왓이라고 했어요? 대시랑 위치는 완전 왜냐면 뒤에 나가는데.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뒷문장을 보고 이제 왓이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네네. 현아는요? 앞에 있잖아요. 완전 네. 근데 여기 전에 주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아무 생각 올 수도 있는데 앞에 서다가 들어가지. 네네네. 그냥 어떻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여러분 그 강사를 하려면요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나린이 혹시 왜 왔으겠어요? 뒷문장이 주어가 없어. 그럼 소희랑 같은 이유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윤서는? 대시가 왔던데 왜 미리 마시라 해서. 아니, 본인 소신대로 말하라니까. 이 대세에 따르지 말고.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래요? 아니요. 뭐야? 그럼 뭡니까? 찍은 거네요? 대시가 원래요. 뭐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대세 왜 대신지 한번 이유를 말해봐요. 약간
아 잠깐 보류. what부터 들어볼게요. 이따 물어볼게요. 자 지안이.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what으로 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연이는 지안이랑 똑같은 이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본인은요? 아 네네. 그다음에 미연이 같은 이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what의 입장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대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자 윤서부터. 윤서는 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자꾸 마음이. 왜 대시라고 생각해요? 앞문장이 불완전한데 네. 뒷문장 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저런 것들이 이제 꼭 다 바꿔서 틀리는 거야. 응?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민승이 의견. 우리 와세 아니 대세 마지막 주자죠. 자 민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대시라고 생각했어요? 아 대세 나는 대세에 따르지 않겠다. 자, 이 문제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2019년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나왔던 실제 시험 문제이고요. 그때 당시 저동고 2는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 문제의 정답률은요,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네, 정답률이 25%밖에 안 됐었던 악명 높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대시입니다. 자, 윤선 아까 바꿨죠. 그럼 대신이에요. 됐어. 정답이 되십니다. 자,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what을 골랐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요, 지금 둘 중에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what으로 고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유가 구문 분석을 아직 잘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도 내가 알려준 방법을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학생들이 왜 what으로 답을 골랐는지, 그때 당시 고2 학생들이, 심지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1, 2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what으로 고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과정으로 풀었는가, 그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는가? 그 친구들은 what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냐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안 나온다.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도 문법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는가? 앞을 봤는데 선행사가 없네? 일단 이렇게 선행사가 없네? 근데 뒤에 주어가 없네? 그러면 앞에는 선행사가 안 나와 있고 뒷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what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푼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고2 학생들이 풀었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거랑 얼추 조금 비슷한 면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푸니까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푸니까 틀리는 거라고. 대부분 학생들이요, what이냐 대시냐 문제를 풀 때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what이냐 대시냐 또는 더 나아가서 절 관련된 어법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정석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건 제가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왜 답이 대신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말해보겠습니다. 앞부분 보시면 often uses material이 주어져. 이거 다 수식어고. is gathered 하고 나왔는데 is gathered는요, 여러분 수동태죠.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문제예요.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가 온다 했죠. 그리고 현아가 아까 좀 까먹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현아가 완수불명은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까먹었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뒤에 접속사가 온다라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문장 뒤에 오는 접속사는요, 엄밀히 말하면 and나 but이나 이런 접속사였습니다. 완전한 문장 앞에 오는 게 that이나 when이나 이런 접속사였어요.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현아의 말대로 뒤에 접속사가 온다면 what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얘가 오히려 접속사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조금, 그러니까 좀 개념이 섞였어요. 아직 이제 확립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앞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거듭 말했는데요. what은 무조건 무슨 절이라 했죠? 명사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what 앞에는요, what이 뭐로 쓰이든 간에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됐어? 근데 앞이 완전하잖아. 앞이 완전하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절대로 what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끝이야. 그래서 대시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세 정체가 뭐냐? 관계대명사입니다. 왜 관계대명사예요?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뒤에 주어가 없잖아. 그쵸? 뒤에가 불완전하죠.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관계대명사면요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선행사, 수식해주는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선생님 근데 앞에 선행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선행사가 언제부터 바로 앞에 왔습니까? 선행사는요 말체비율이에요. 얘가 선행사예요. 됐어?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보면요,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경우만 배웠어요. 우리는요. 선행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 이게 약간 깊이를 좀 제가 해볼게요. 그럼 제가 구문 분석만 해보면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왔을래 됐을래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맞죠?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덩어리가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와시냐 대신에 뒤에는 불완전이에요. 아니면 이 덩어리가 이 주어를 수식하는 상황이냐, 이제 이거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원래는 이거를 판단해서 풀려면요 해석을 해봐야 돼요. 원래는. 됐어? 근데 해석하려고 보니까 뒤에가 어때요? 엄청 길죠. May seem important at the time, but does not seem so in their study room on the night before an exam or say due date.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엄청 길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잠깐만, 이 what이 쓰여갖고 혹시 얘의 목적어인가? 아니야, 대시 쓰여갖고 이 material을 수식하는 건가? 이건 원래는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고. 원래는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쭉 해석을 해보니까 이 뒷부분이 material을 수식하는 게 적절하지, 그러니까 대시를 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왔을래 됐을래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신경 쓸 게 하나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왓절이 맞나? 이거 해석해봐야겠네. 아닌가? 대시 맞나? 얘를 꾸며주는 건가? 이거 한번 해석해봐야겠네. 그럼 해석하는데 또 시간 가고. 또 내가 해석을 잘못하면 또 틀릴 수도 있겠죠. 됐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려준 방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로이쌤이 알려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볼까? 자, 똑같이 가볼게. 앞에 주어 나왔네, 동사 나왔네, 수동태네, 뒤에 목적어 없네, 완전하네, 완전하면 뒤에 what을 못 쓰는데, 돼. 끝났어요. 뒤에 보지도 않았고, 해석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서 풀어도 5초도 안 걸렸어요. 그쵸?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근데 학생들이 이걸 몰라갖고, 그때 당시에 그 41명이었거든요. 다니던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 맞춘 학생이 10명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를. 10명밖에 없었어요. 10명밖에. 딱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이 와시냐 대시냐라는 문제는요, 특히 내신, 고등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문법 책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방식, 앞에 선행사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요,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베스트잖아.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됐어? 이게 실전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 와시냐 대시냐라는 그 방금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번 같은 문제도요, 너네가 숙달되면 아주 편해집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보이거든요. 여기 단전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 안 나와 있고,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완전하네? 네, 이러고 그냥 끝난다고요. 니네가 숙달되면은. 그러면은 1번과 같은 문제를 풀 때요, 굳이 이걸 일일이 구문 분석 할 필요도 없어요. 눈으로 보이거든요. 끊기만 하면 돼요. 끊기만.
끊어놓고 우리가 구문분석 실력이 많이 늘면요 눈으로 쓱 보고 오케이 된 맞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푸는데 보통 이 훈련을 이 완수불명 이 구문분석하고 이 연습을요 저랑 좀 오래 배운 친구들은 최소 1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런 문제 푸는데 정말 넉넉 잡아서 10초면 풉니다. 10초. 정말 넉넉 잡은 거예요. 10초면은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고1이 아닌데 고등학생이 아닌데 벌써 배우네? 그럼 여러분은 몇 년을 더 이득을 본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주는 방법들 있죠. 동사 관련어법, 절 관련어법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방법들은요. 고등부 여러분 나중 가서 보면은 토익 시험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영어 시험을 보죠. 공무원 영어 시험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왜냐? 내가 봐봤습니다. 내가 봤잖아요. 저 공무원 영어 시험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심심해서. 그때 제가 95점인가 받았는데 그 공무원 영어 시험이랑 그리고 이제 토익 시험이랑 대학교 영어 시험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저는 이제 그때 문법 문제를 풀 때 항상 이 방법대로 풀었습니다. 이 방법은요 대학교 때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도 써놓고 있고요. 이 방법으로 안 먹히는 경우는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이 방법만으로 안 되는 경우는 있었죠. 해석을 좀 추가로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는요 대학교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번에 한 번만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요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요.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알았죠? 자 나머지를 이제 볼 건데 다 이제 동사 관련 어법이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동사 관련 어법은 그래도 좀 숙달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몇 번 안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볼 건데 아까 앞 시간에 제가 좀 뭐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잠깐 쉬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쉬는 시간 드리고 조금 속도를 내서 여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쉬는 시간에도 야, 이거 쉬는 시간에도 안 꺼나? 안 꺼나. 왜? 원래 꺼놓으시는데, 아이고, 안 꺼가지고. 잠깐 멈추시면. 멈추는 게 없어? 멈추는 게 없어. 함소이다 함소이. 아니 이거 그대로 해줄래? 편집 안 해? 안 해. 해줘. 영상으로 올려. 안 해? 편집 안 해? 안 해. 머리 잘랐어? 어. 함소이다. 가장. 나 이거 아까 쳤는데. 어씨. 야 여기 안 온 사람 없지? 볼 일 없겠네. 카메라 채팅. 아! 카메라 초점. 괜찮.
내 자리인가? 이 엄마? 이건 주인. 이거 본인 주인이야? 근데 롯데월드 가는 거야, 원래? 이날이 이날이 앞에 보여? 제 등수면 나발등. 왜 이렇게 세? 웨이크 하니까 존나 못하냐? 웨이크 하니까 존나 오, 야, 이거. 뭐하는 거야? 나무를 말했는데? 그런 거지. AAA. 이거 미치네. 진짜 입으심? 캐릭터로 드레스 입고 나는 혼동할 것 같은데 지금 옷에 때 덕질하는 애들 잘 보려고 선생님들 괜찮아 선생님들 근데 NCT 선생님 오시면 돼. 이제 저도 돼. 그 무대 이거야? 이것만 한번 들으면 돼. 채우려면 이걸 많이 때려야 돼. 아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때리지. 알아 어쩌고 하길래
선생님. 오늘 제 이름이 쌓이는 어쩌죠? 선배 이름이 그렇죠. 저희 교훈은 NCT는 사실이야. 오 뭐야? 사진 찍을게. 태영은 지금 군대 가잖아. 아야 좋아. 태영은 군대 가지 않아? 그러니까 태영 태용. 있잖아. 김치래가 좋다. 이게 무슨 소리가 왜 이래? 이거 주인이 좋은 사람 이렇게 소소서 어깨라고. 제주도 때도 이 기억 안 챙겨서 혼자 있었어. 잘들 치웠습니다. 아니 그만 떠들어. 자, 봅시다. 오늘 시간 소요를 좀 많이 해갖고 자 2번부터 6번 좀 빠르게 볼게요. 동사 관련 어법이니까.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2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 이 두 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랑 얘 똑같은 문제거든요. 자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뭐 나와 있어? and 있죠, and.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병렬구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동사 관련 어법이죠. 근데 사실은요, 동사 관련 어법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은요, 기타에 좀 속하기도 합니다. 동사 관련 어법이면서 동시에 기타에 속하는 그런 어법인데, 병렬구조라는 거는 그냥 똑같이 생긴 거를 연결하는 형태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과거형 동사를 쓴다면 얘도 똑같이 과거형 동사를 쓰는 거 이거예요. 병렬 구조를 푸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석해야 돼요. 얘는 진짜 해석 말고는 거의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잘 봐봐. 이 and 앞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and 앞을 봤을 때 동사처럼 생긴 애 다 체크해 볼게요. 그럼 chill 있고요. 여기 think 있고요. 여기 capture 있어요. 그렇죠? 동사같이 생긴 애 다 체크했는데 보시면요. 여기는 동사의 이디형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는 동사 원형이죠. 투부정사. 여기도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took가 만약에 정답이라면요. 이 took랑 얘랑 짝이라는 거예요. 됐어? 만약에 동사 원형이 정답이라면 얘 또는 얘랑 짝꿍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짝꿍을 어떻게 확인한다? 해석해야 된다. 됐어?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chilled랑 took이랑 짝꿍이면요, 이 took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걸까? 네? 아니 얘네 둘이 짝인데 어떻게 앞에 would가 생략돼 있습니까? 얘네 둘이 짝이라니까. 이시죠, 이. 됐어?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잘 봐봐. 여러분 우리 수학 시간에 분배 법칙 배웠죠? 분배 법칙. 이거 배웠잖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됐어?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 잘 봐. 지금 chilled랑 took이랑 짝이죠. 그럼 잘 봐. chill 이쪽으로 나왔어. 그다음에 and 나오고 took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이렇게 묶어. 이 and를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럼 앞에 it이 있죠. 그럼 it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됐어? 똑같아요. 똑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took 앞에는 it만 있는 거예요. 됐냐? 그럼 만약에 이 took가 예를 들어서 여기 think랑 짝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think랑. 그래서 얘가 take로 써야겠죠. 만약에 짝이면요. 그렇죠? 그럼 만약 얘랑 짝이면은 지금 이 take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까지 생략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It chilled me greatly to 여기까지 생략된 거야. 됐어?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얘랑 짝이면 어떻게 될까? 얘 앞에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생략된 거야. 됐어? 그러니까 병렬 구조라는 건요. 생략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생략에서 나온 개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겠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일단 이 시간에 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 내용을 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데 지금쯤이면 누군가가 내가 탈출했다는 거를 내 탈출을 발견했을 거라는 사실을 나에게 말을 해줬대요. 그것이 나를 chilled하게 만들었답니다. chill, 오싹하게 만들었대요. 나를 대단히 오싹하게 만들었답니다. To think that they would capture me. 자, 그들이 나를 capture, 붙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오싹했다고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어. 자, 그리고
took me back to that awful place. 그 끔찍한 장소로 나를 다시 데려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해석은 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take 또는 took가 누구랑 짝인 것 같아요? 자, 봐봐. 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해석 실력이. 됐어. 다시 봐봐요. 여기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 B까지만 해석해볼게. 그들이 나를 붙잡는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대. 여기까지 해석했고요. 뒷내용은 뭡니까? 나를 다시 그 끔찍한 장소로 데려간대요. 그럼 나를 다시 그 끔찍한 장소로 데려간다는 누구랑 짝이겠습니까? capture예요. capture.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연결해서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붙잡아서 그 끔찍한 장소로 나를 다시 데려간다는 것이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붙잡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붙잡아서 다시 거기 어떤 감옥 같은 데서 탈옥했나 보죠, 이 친구가. 어쨌든 그래서 붙잡아서 다시 그 끔찍한 장소로 넣어지는 것, 이게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되니?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의 짝은 누구냐? 앞에 있는 capture랑 짝이죠. capture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얘도 동사 원형인 take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되니? 그래서 병렬 구조는요, 해석을 잘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면 못 풀어요. 됐죠? 6번을 먼저 볼게요. 6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자, 봐봐. and 앞에 동사같이 생긴 애 또 체크해 볼게요. work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ain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좀 쉬운데요. 여기 noticed니까 그 지금 동사에 ed가 붙었잖아요. 근데 work는 과거형 동사죠. rain도 어쨌든 과거형 동사죠. 그렇죠? 그럼 어차피 얘랑 짝지을 수 있는 게 ed형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을 안 하고도 얘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어? 왜냐면 얘 말고 짝지을 게 없잖아. 근데 둘 다 과거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과거형이 돼야겠죠. 됐니?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chasing 하고 나왔네. 동사 관련 어법이니까 뭐부터 할까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After 3 nights working. 자, working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ing 동사 아니라 했어요. felt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had 나왔고요. had stopped 동사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동사를 that으로 연결하고 있죠. 자, 그럼 얘랑 얘는 당연히 연결되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됐죠? 준동사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동사 문제는 ing 밑줄 쳐져 있으면 보통은 ing 대 pp 문제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stop 때문에 그렇습니다. stop. 자, 이거는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도 배운 내용인데, 자, stop 뒤에 ing를 쓰느냐, stop 뒤에 투부정사를 쓰느냐, 이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중등 문제 배운 내용이죠. 질문하겠습니다. stop ing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to는요? 땡. 하기 위해 멈추다.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ing를 쓰면요, 이 ing란 행동을 안 한다는 뜻이고요. 투부정사를 쓰면 이 투부정사라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수업 딱 끝나고 이제 현아가 저기 뒷골목 가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stop smoking 하면은요, 담배 피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금연한다는 뜻이고요. stop to smoke야. 그러면 뭡니까?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이제 현아가 내가 막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 선생님, 왜? 저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이런 거예요. 됐어? 이게 stop to smoke야. 알겠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자,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하는 것을 멈추는 건지 하기 위해 멈추는 건지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제 내가 탈옥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했겠구나. 막 두근두근한 거야. 이 사람들이 다시 나를 붙잡아갖고 그 장소에 나를 다시 쳐넣는다고? 끔찍해.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너무 쫄리잖아. 마음이 쫄리니까
막 3일 밤낮으로, 그러니까 며칠 밤낮으로 막 계속 걸었대요. 근데 낮에 도망가면 화나니까 내가 들킬 위험이 있죠. 그래서 낮에는 가만히 있고 밤에만 이렇게 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after 3 nights working, 3일간의 그런 밤에 걷기 후에 3일 동안 계속 밤마다 걸었대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I felt sure, 나는 확신을 느꼈답니다. 어떤 확신을 느꼈냐면 그들이 나를 뒤쫓는 것을 멈추다, 나를 뒤쫓기 위해 멈추다. 뭐가 맞아요? 뒤쫓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확신을 느꼈다. 됐어? 그럼 뭐뭐 하는 것을 이걸로 해석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에 해당되는 ing, chasing 문제될 거 없다. 됐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exhausting 하고 나왔네요. 아, 오늘 중요한 어법이 좀 많아갖고 요거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5번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 4번이랑 5번 문제가 여러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둘이 똑같은 문제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달라 보이죠? 근데 둘이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개념이 좀 중요하거든요. 빈 공간에 필기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감히 말한 건데 이 분사구문은요. 동사 관련 어법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학원에 문법 집중반이라고 있어요. 여기 옆에 혜니 선생님이 하시는. 근데 그 문법 집중반에서 이제 정규반으로 올라가냐 마냐를 결정할 때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뭘 보고 결정하냐면 분사구문을 이해했냐 못했냐로 저는 기준으로 둡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어법이에요. 자, 그럼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 뭐예요? 분사구문이 뭐야? 서연아, 분사구문이 뭐야? 네가 아는 대로 말해봐. 분사 있는 구문. 아, 그럼 분사가 있으면 다 분사구문이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현아야, 분사구문이 뭐야? 웃지 말고, 그 눈웃음 치지 말고 말로 해. 어? 아, 그럼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분사구문 들어는 봤죠? 이 분사구문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나리 분사구문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미연이도 들어봤죠? 다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몰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어만 봤으면. 윤서, 분사구문이 뭐야? 수식하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쓰는 거는요, 여러분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제가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절 관련 어법 배울 때요,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알아야 되니까. 그럼 구는 뭐고 절은 뭐죠? 구는 주어 동사 없는 덩어리,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됐어? 이런 차이였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구는 주어 동사가 없고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따져볼게요. 일반적으로 구가 문장이 길까? 절이 문장이 길까? 절이 좀 더 길어요. 얘가 길이가 더 길어요. 얘에 비해서. 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말에서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반존대를 하고 있죠. 지금은 존댓말을 하고 있지만 어쩌다 볼 때는 반말도 하고 내가 막 섞어서 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존댓말과 반말 중에서 뭐가 더 길이가 길어요? 존댓말이 길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말이 길다는 거는요, 상대를 더 존중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절의 형태가 좀 더 예의 바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기니까. 알겠죠? 자, 이렇고요. 그러면은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좀 예의 바르게 전달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길이가 길다는 건 또 뭘 뜻하는 거냐면 상세하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상세하게 전달. 맞죠? 길이가 길다는 거는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전달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구는 길이가 짧습니다. 길이가 짧다는 건 뭐냐면요, 좀 아무래도 편한 사이끼리 얘기할 때 쓰겠죠. 그렇죠? 길이가 짧으니까 편한 사이.
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편한 사이가 아닐 때도 길이가 짧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요. 상세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아주 막 풀버전으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와 절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런 어감적 차이가 있어요. 어감적 차이가. 그러면은 이런 어감적 차이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막 저기 뭐야 미연이가 갑자기 쌤한테 와갖고 이러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나한테 자료를 부탁해. 그러면 이제 와갖고 쌤 자료 좀 내놔봐요. 또는 야 자료 좀 내놔.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선생님 저 죄송한데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길이가 달라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나 또 이제 미연이가 이제 친구한테 가고 야 나도 자료 좀 줘봐. 일단 좀 더 간결하죠. 그렇죠? 그럼 친구한테 말하는 말투와 선생님한테 말하는 말투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혹시 똑같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와 절이라는 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구를 절로 바꿔서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반대로 절을 구로 바꿔서 써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그 문장 전환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우는데 그 문장 전환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구를 절로, 절을 구로. 예시를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근에 했던 최근 기말고사 때 대비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So they can't가 있었죠. 그쵸? 우리 최근에 한 거. 얘를 어떻게 바꿨었죠? 이렇게 바꿨었죠. 그쵸? 여기는 주어, 동사 있죠? 절의 형태입니다. 초부정사는 구의 형태예요. 됐어? 주어, 동사 없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전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를 절로 바꾸거나 절을 구로 바꾸거나 이런 걸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영어에서 문장 전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상황에 따라 달리 말투로 써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를 절로 절을 구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분사 구문의 한 반 정도 온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 절의 종류를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절, 또 형용사절, 부사절. 됐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자, 이 부사절의 형태를요. 그럼 당연히 부사 구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겠죠.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리 써야 되니까. 그럼 잘 봐봐. 절의 형태, 이 부사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에서 얘로 바꿀 때 뭘 이용하냐면요. 이때 분사를 이용해요. 분사를 이용해. 그래서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바뀐 문장.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이 분사 구문이란 명칭이 뭐라고요? 부사절을요. 부사구로 바꾸는데 이때 분사를 이용한다고요. 분사. ing나 pp. 이걸 이용한다고. 그래서 분사를 이용해 구로 바꾸어주는 문장. 분사 구문. 됐습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것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선생님 그럼 부사절은 종류가 뭔데요?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명사절의 종류 뭐뭐뭐뭐, 형용사절의 종류 뭐뭐뭐 이렇게 PPT로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할래나? 부사절의 종류는 혹시 뭐였지 기억나요? 자, 예를 들어서 명사절 말해볼게요. 명사절의 종류 뭐가 있었냐면요. 접속사 대시랑 if, whether 있었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었고요. 복합관계사가 있었고 의문사 전체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형용사절의 종류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부사절의 종류는 뭐였을까? 혹시 기억해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사절의 종류는요. 접속사랑 관계사가 있었는데 접속사가 거의 90에서 95% 차지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사절은 어떤 형태냐면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형태예요. 됐어? 요 형태야. 근데 요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 거다? 주어 동사가 없어지는 형태로 쓰면 됩니다. 뭘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됐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럼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우고 ing 한다. 이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됐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와 있잖아. 날령. 여기다가 ing를 씁니다. 이러면 이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지금 주어 동사가 없죠. ing는 동사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사절은 긴데요. 부는 짧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짧아졌죠. 두 개를 날려버렸습니다. 됐어요? 실제로 짧아졌죠. 그래서 절의 형태를 간결한 구의 형태로 바꿨다. 뭘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이게 바로 분사 구문. 됐습니까?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제가 또는 다른 선생님이 여러분께 딱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들아, 분사 구문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너네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형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데 분사를 이용한 형태입니다. 이러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답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이때 분사를 이용해서 된다. 그래서 분사 구문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따졌을 때 이 분사 구문 바뀐 문장을 보시면 접속사를 날려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사 구문 문장은요, 이론상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접속사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when도 있고, as도 있고, while도 있고, because도 있고, 뭐 since도 있고, if도 있고요, before, after, all도 엄청 많잖아, 종류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날려버리잖아. 어쨌든 분사 구문 만들면. 그러면은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이 모든 어떤 접속사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어울리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의 가장 기본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분사 구문을 깊게 파고들면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정도 개념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이건 써주셔야 돼요. 포인트. 분사 구문에 여러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문법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품사 자리 해석이었잖아. 품사 자리 해석. 분사 구문은 부사구예요. 여기 써져 있죠? 품사?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분사 구문은 첫 번째 품사 나왔고, 그 다음에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기다 하나씩 정리할게요. 품사부터. 분사 구문의 품사는 다시 한번 말했죠?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두 번째, 위치를 알려줄게요. 자리. 분사 구문은 어디다가 쓰냐면요, 부사잖아요. 부사는 사실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맨 앞에 쓰거나 맨 뒤에 씁니다. 중간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쓸 거면요, 앞뒤에 콤마를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형태의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리 형태 세 가지. 자, 분사 구문은 일반적으로 ing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ing로 쓸게요. 그럼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앞에. 그럼 맨 앞에가 어떻게 오냐면요, ing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콤마가 찍혀요.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맨 앞에 올 때. 자, 반대로 맨 뒤에 올 때가 있습니다. 맨 뒤에 올 때는요, 이 둘이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이 둘이 자리만. 그래서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콤마 찍고 ing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맨 뒤에 올 때예요. 여기서 참고로 선생님 이 콤마는 무조건 붙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간에 올 때가 있습니다. 중간. 이 중간에 오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은데 어떻게 오냐면요, 이 ing 어쩌고를 기준으로요, 앞뒤에 콤마가 찍혀요. 앞뒤. 됐어? 이렇게 앞뒤에 콤마가 찍힙니다. 됐죠? 이렇게 자리가 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리가 없어갖고요, 여기다가 쓸게요. 저는 여러분 아래다 이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분사 구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분사 구문의 해석은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 다양하거든요. 왜냐면 접속사의 모든 뜻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럼 여러분한테 문맥에 맞게 알아서 해석해 이러면은 안 되겠죠? 가장 많이 해석되는 패턴 3개 알려줄게요. 분사구문에서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걸 알려줄게요. 자, 1순위부터. 1순위 제일 많이 해석되는 패턴이 뭐냐면요. 뭐뭐 하면서입니다. 이게 분사구문에서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 두 번째 해석은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되죠. 그리고 뭐뭐 하다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and 어쩌고야. and 어쩌고. 해석이 and 어쩌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뭐 때문에입니다. 이 3개가 분사구문에서 가장 많이 해석되는 패턴인데요. 여기 세 번째 때문에 있죠. 얘를 제외하고 위에 2개 있어요. 위에 2개. 이 두 놈. 이 두 놈이 특히 중요한데요. 분사구문의 해석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 둘의 해석이요. 그래서 이 정도 차지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분사구문 나오면 웬만하면 둘 중 하나라 생각하면 돼요. 해석이. 알겠어요?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하다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은요. 이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분사구문 배울 때. 이거를 이제 문법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대 상황이라고 설명이 써 있어요. 부대 상황.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부대 상황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동시동작, 연속동작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써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동시고 연속이고 나발이고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 4번과 5번이 둘 다 분사구문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 구조를 알면 돼요. 자리를 알면 분사구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잘 봐. 잘 봐. 여기 4번 문장 볼게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5번 문장은요. 여기가 시작이고 어디 갔냐? 여기가 끝입니다. 자, 4번 문장 먼저 볼게요. 봐봐. 처음에 exhausting 하고 콤마 찍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I lay down.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장 구조가 어때요? ing 콤마 주어 동사. 보여요? 보여? ing 콤마 주어 동사. 똑같죠? 똑같죠? 지금 이거랑. 그렇죠? 분사구문. 얘도 한번 볼게요. 5번. 5번은요. 앞에 I, work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이게 콤마 있네요. 그렇죠? 수업슬리 이게 부사니까 얘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콤마 뒤에 미리 말할게요. 이거 5번 정답이 ring이야. ring. ing예요. 됐어? ing.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입니까? 맨 뒤에 온 경우네요. 주어 동사 어쩌고 콤마 ing. 됐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나왔네요. 주어 동사 어쩌고 콤마 ing. 됐나? 둘 다 분사구문입니다. 둘 다 분사구문. 자, 그러면 시험 포인트는요 똑같습니다. 우리 분사랑 똑같아요. 분사에서의 시험 포인트 1순위가 뭐였죠? 우리 동사 관련 어법 할 때도 배우잖아. 능동수동 ing 대 pp. 결국 이거죠. 분사구문도 똑같습니다. ing 쓸래 pp 쓸래. 그러면 ing면은 뭐뭐 하면서, pp면은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겠죠. 또는 ing면 그리고 뭐뭐 하다, pp면은 그리고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되니? 해석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exhausting 또는 exhausted 둘 중에 하나가 다르겠죠. I lay down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면 날리고 ing 했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이 접속사랑 주어를 날린다는 것 자체, 이걸 뺀다는 것 자체를 왜 빼겠습니까? 빼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우겠죠. 그렇죠? 우리 생략의 원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생략은 언제 하는 겁니까? 빼도 상관없을 때입니다. 빼도 상관없을 때. 빼도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생략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주어를 뺀다는 의미 자체는 뭡니까? 원래 문장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죠. 선생님 주어가 다르면요? 그러면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빼면 안 돼요.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 주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문장 주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그럼 뭐가 생략돼 있냐? I가 생략돼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잘 봐봐. exhaust가 무슨 뜻이에요? 지치게 하다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니까 ing 붙였을 거예요. 그렇죠? exhaust는 지치게 하다야. 지치게 하다. 그럼 ing로 썼으니까 지치게 하는이죠. ed를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지치게 된. 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 주인공 I가 내가요 지치게 할까? 내가 지치게 됐을까?
지치게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I lay down on the floor. 내가 바닥에 누웠대잖아. 바닥에 왜 누웠어요?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exhauste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rang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rang은요 우리 3단 변화에서 어떤 형태예요? 과거형이죠. 과거형. ring, rang, wrong. 됐어요? 과거형. 즉 동사입니다. 동사. 근데 앞에 여기 동사 있잖아. 그리고 접속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동사 자리 아니고요. 형태를 봤을 때 주어 동사 있고 콤마 찍혔으니까 무슨 자리? 분사 구문 자리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요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ring이냐 vs wrong이냐 둘 중 하나예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ring이 무슨 뜻이에요? 울리다라는 뜻이야. 울리다. 여러분 울리다라는 이 의미를 잘 봐봐요. 울리다라는 말이 능동 같아요? 수동 같아요? 능동 수동을 잘 구분을 못하는데 잘 봐봐. 능동이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자동사 타동사 잠깐 배운 적 있잖아. 자동사는요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고요. 타동사는 남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타동사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울리다, 벨이 울리다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예요. 왜냐면 지가 그냥 알아서 울리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울리다라는 말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 자 매번 얘기하는 거. 이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그래서 wrong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ring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뭐 제가 거의 매 시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교재는 난이도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막 문제를 막 맞추고 이러기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과정에 맞춰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전에 현아가 답은 틀렸지만 와때 구분할 때 아까 문제 냈던 거 답은 틀렸지만 저는 접근 방식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지한이랑 서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한이도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었다. 과정은 결국 틀렸지만 근데 그거는 구문 분석은 틀렸지만 구문 분석이 틀린 거지 과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앞이 불완전하고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뭐를 썼다 이런 식으로 what을 썼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추는 쪽보다는요 그 과정에 맞게끔 하는 거 여기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알겠죠?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그걸 못해갖고요. 검사만 제가 할게요. 검사만. 그리고 여기 답지가 4개나 남았거든요. 답지 없으신 분들 좀 가져가시고요. 잠깐만 문제 개수를 좀 볼게요. 19쪽에서 7번까지 여기만 해야 된다. 그럼 19에서 20 쪽이야. 19에서 22쪽만 하세요. 19에서 22.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 혹시나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단어 시험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그거 있을 겁니다. 숙제 안 된 부분들이 있었죠. 단어가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요 그래머 프로세스가 안 된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나린이 일부 안 된 거 있었죠. 그런 것들. 요거를 좀 마무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채점 밀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채점까지 꼭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는 이따가 10시까지 저한테 보내는 거 잊지 말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린이는요 여기서 다 끝나면은 저한테 좀 와주세요. 그때 화요일날 얘기를 다 못했어갖고 오늘 얘기하기로 했었으니까 좀 와주시고요. 딴 거 또 공지할 게 있나? 딴 거는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서연이 그거 보강 있는 거. 숙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 오늘은 숙제를 다 못하죠. 일단 보강은 다 됐고요. 숙제는 너가 2회분이기 때문에 다 못하니까 한 회분씩 좀 이제 추가로 해보세요. 이해되죠? 뭐 말인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답지들 근데 저기 뭐야? 아 이거 잠깐만 데일리만 좀 검사하고요. 데일리만. 답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채점을 다 한 거예요? 답지가 4개나 남았는데? 아 괜찮아요. 채점은 좀 마저 해주시고 제가 오케이. 좀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문제는 틀렸지만 잘했어요. 이제 이 정도 시험 보면은 막 그냥 자다가도 나옵니다. 자다가. 오 잘했어요. 자, 이 정도 시험 봤으면 진짜 완전히 외워지지 않냐? 그죠? 아니야? 수고했어. 자, 그다음. 자, 검사 받으신 분은 이동하셔도 됩니다. 수고했어. 아니, 이 정도 시험 봤으면 좀 외워야지 다시잖아. 검사. 응? 아, 다 못했다고요? 네. 난이도 요거를 거의 다 못했어요. 알겠습니다.